그러니까 새벽 1시 전인 12시 53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1시 22분에 장자연 씨한테 이 김 씨가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 직원들 앞에서 말 조심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직원들이 누구고 말 조심해라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딱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뭐 그 직원이라는 의미가 B3랑 한씨가 자기 직원은 아니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술집 접대부 여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아니면은 뭐 그 로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여튼 뭔가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장씨가 빨리 갔다 그랬는데 본인이 카드값 계산하고 한참 이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문자를 보내서 당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을 주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게 장자연 씨가 일찍 갔다는 얘기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장씨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문제될 건 없죠. 사실은 뭐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접대가 있었느냐 아니면 단순히 인사만 한 거냐 뭐 요걸 가지고 이제 또 논해 볼 수 있는데 이 술 접대가 확실히 있었다라는 정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 이제 술집 접대부 같이 그 방에 들어갔던 술집 접대부가 이후에 이제 경찰 수사에서 진술을 하는데 이 장자연 씨가 처음에는 이런 배우인지 모르고 자기하고 같은 술집 접대부인 줄 알았대요. 들어갔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장씨가 그 안에서 술시중을 들었다라는 얘기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때 이제 유명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일화가 뭐냐면 이 장자연 씨의 어머님 기일 때 접대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셨을 건데 그날이 이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밑에서 이제 접대를 하다가 잠깐 차 위로 올라와서 뭐 아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데 오늘 이제 어머니 기일인데 제사도 못 지내고 이렇게 끌려와서 접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려가서 다시 이제 접대를 한 것 같은데 이 증언 또한 이제 로드 매니저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봤을 때는 B3가 왔다가 일찍 갔든 아니든 한씨라는 사람이 뭐 그냥 장씨하고 인사만 나누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자리의 목적 자체가 사업가인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가들끼리의 만남이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얘기를 하는데 김씨 나름대로 신경을 쓴 거겠죠. 자기네 소속 배우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분명히 접대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술집 접대부가 봤을 때도 자기하고 같은 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수준의 일이었기 때문에 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 그 논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0%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어떠한 김씨의 강요에 의해서 그랬겠죠. 왜냐하면 어머님 기일에 제사도 못 지내고 거기서 그 장씨가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강요행위나 접대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 김씨하고 이 B3하고 어떻게 만났냐면 그 뭐 대학 다닐 때 이 김씨도 미국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 모임에서 선배라고 소개받아가지고 그렇게 알게 된 게 인연이 됐다 하는데 추측컨대 만약 그게 맞다면 한씨하고 이 C일보하고 커넥션이 생겨난 건 아마 이 B3를 통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된 게 아닐까. 근데 뭐 참 재밌게도 B3는 이 김씨를 잘 모른다고 했죠. 이후의 증언에서도. 이건 뭐 까봐야 하는 문제니까 요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11월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뒤에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하고 대표 김씨 이렇게 두 명이서 배우 송씨 욕을 그렇게 했대요. 장씨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일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시기로 보니까 아마 그 소송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씨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씨 말고 정체 모를 사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양반이 한 방송가 관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배우 송씨보다 장자연 씨를 더 예뻐하기 때문에 너를 캐스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술 접대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아주 치사한 놈들이에요. 보면은 아니 여배우가 거기 저기 연기하러 갔지 무슨 술 접대하러 갔습니까? 사업도 정도껏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김씨라는 놈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김씨만 털어도 지금 저도 이제 그 얘기 알거든요. 뭐 신마담이라든지 지금 제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뭐 겁이 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뭐 심증들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경찰이 뭐 수사를 들어간 사안도 아니고 언론에서 다룬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쉽사리 얘기 꺼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괜히 음모론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여튼 저는 약간 확신하는 게 이 김씨 잡아다가 털면은 신마담이건 자식건 여기서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거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 뭐 그 10배 이상의 사회적인 파장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드러났다 뿐이지 뭐 사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접대가 그랬는데 또 뭐 물본과 관련된 또 이슈 안 나타날까요? 아 근데 뭐 또 제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헷갈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딱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참고로 이제 제 피해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 장자연 씨 문건에는요 성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잠자리 요구라는 표현이 사실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 문건에서는. 이게 이제 2008년 9월에 있었던 그 C일보의 B 사장이라는 사람과 룸사롱 접대에 불려나가서 이제 이 김씨가 B씨하고 잠자리를 요구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C일보 사장이라는 B씨가 이제 B1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지금 장자연 문건 사건과 관련된 C일보 관계자들은 B1이 아니고 B2가 지금 의혹이 제일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B1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장 씨하고 특별히 인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어 보이는데, 여튼간에 아까 2007년에 있었던 그 중식당에서의 만남, 데뷔 무대라고 누군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B2하고의 인연이 시작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전에 C일보 사장 잠자리 요구 뭐 이렇게 문건에 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차후의 수사에 굉장히 혼선을 줘요. 지금은 이제 이게 B1이 아니고 B2라고 밝혀졌는데, 당시에 이제 C일보 측에서 B2도 아니고 이 C일보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스포츠 C일보에 있는 전 대표 H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BC 일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에 바뀐 사람은 또 BC 일가는 맞아요. 이 스포츠 일간지도. 지금 얘기하는 건 전 대표고요. 물론 뭐 이 중식당 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냐면 나중에 이 장자연 문건하고 대표 김 씨의 수첩에 또 그 스케줄이 적혀 있었거든요. 뭐 C일보 사장 뭐 이렇게 스케줄이 적혀 있었는데, C일보 측에서 이게 B2가 아니고 스포츠 C일보의 HC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수첩과 장자연씨 문건에 담겨있는 사람이 다 그 HC가 된 거예요. 나중에 장자연씨 문건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후 몇 개월 뒤에 대표 김씨가 C일보 사장의 아들이자 스포츠 C일보의 대표인 그 사람하고 술자리를 만들어서 또 접대를 강요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C일보의 그 제가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스포츠 C일보는 H라는 사람이라 BC 일가는 아니라고.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이후에 2008년 9월인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BC일가로 바뀌긴 했는데, 이 사람도 이 C일보 사장의 아들은 아니고요. 이 C일보 사장의 삼촌의 장남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장 씨가 이제 적을 당시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B모 이렇게 얘기를 해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건을 작성할 시점에 오해가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저기 들으시다가 좀 헷갈리시면은 그냥 건너뛰기 하세요. 괜찮으니까. 네, 저도 뭐 말하면서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실명 거론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실명 다 까면서 하면 이게 비방 목적이다 하면은 이게 처벌받을 확률도 생기거든요. 물론 뭐 저는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방을 할 이유도 없지만, 여튼간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자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C일보와 관련된 얘기잖아요. 이 C일보와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이게 점화가 된 거냐를 좀 알려드리자면, 이 장자연 문건에 C일보 사장을 접대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C일보 사장이 원래 이 사람이 수사 대상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 추적하다 보니 이 C일보 사장인 B1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는 거죠. 알리바이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C일보 사장은 B1이 아니고 B2예요. 그 K호텔 사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 C일보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니까 표면적인 사장은 아닐지라도 뭐 사장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맞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크게 관계없는 이 스포츠 C일보 쪽에 다른 사람으로 밀고 갔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아시면 이 C일보와 관련된 논란이 어떻게 해서 계속 확장되는 건지 아실 수가 있어요. 2008년 7월 17일 날 이 전 대표 김 씨의 스케줄에요, C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스케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김 씨가 이게 이제 C일보 사장이 아니고 스포츠 C일보의 사장, 당시 사장이었던 HC를 의미하는데, 이거 이제 비서가 잘못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시에 검경조사 발표에서도 이 HC를 만난 것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기정사실화 시켜버린 거죠. 근데 이날 만난 게요, 그러니까 2008년 7월 17일 날 만난 게 뭐 차후에 밝혀졌지만 B1도 아니고요, 스포츠 쪽 H 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 만난 거는 이 C일보 기자 중에 하나인데, 이 기자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제2 기자 있죠, 그 기자랑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 사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밑에 있는 기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김 대표의 비서가 메모를 잘못한 거는 맞는 게 되는데, 근데 아까 검경 수사 발표에서 H가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 발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검찰과 경찰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서도 발표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H 사장이라는 스포츠 그 C일보 쪽 사장은 이게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그날 그 어떤 뭐 홍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이 씨라는 사람하고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 검찰 경찰 다 확인이 돼 있던 상태라고 해요. 7월 17일 날 그 자리에는 이 사람이 딴 데 있었다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알고서도 이 C일보의 사장이라고 적혀있던 이 스케줄표에 나와있던 거를 다소 의도적으로 이 스포츠 C일보 쪽 사장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죠. 사건을 이제 짜맞추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비서의 오기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보안 상황 때문에 그렇게 적은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또 이런 정황이 있는 거는 확실해요. 이후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B1, B2 대신에 이 H가 이 수사 대상의 물망에 올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하고 좀 봤더니, B2하고 장자연 씨가 2008년
2007년 10월 달에 중식당 그 모임에서 이 사실 자체를 좀 없애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장 씨와의 만남의 고리가 되는 거를 좀 계속 없애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마침 이제 발견된 이 김 씨의 수첩에서 원래 이제 제이라는 기자 만나는 거를 이게 잘못 오기제한 걸 끌어다가 이 장자연 씨와의 그 만남의 시발점이 B2가 아니라 스포츠 C1보 쪽의 H 사장이다 이렇게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처음에 2007년도에 만났던 그 B2와의 만남 자체를 좀 없애려고 이 사실은 좀 은폐한 채로 요 H라는 사장을 수첩에 오기제한 거를 빌미로 이렇게 내세운 거예요. 2011년 3월 9일 C1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씨 평소 스포츠일보 전 사장을 C1보 사장으로 부른 게 오해 불러.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건에 등장하는 C1보 사장은 전부 그 스포츠 C1보 쪽 H 사장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매체들이 잘못 알고 오인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고, C1보 사장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류의 기사를 내보내는 거죠, C1보 측에서.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들의 그 사주 일가,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 일가를 위해서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엄한 사람 하나 잡아다가 지금 끄집어낸 것도 이것도 잘못됐는데, 물론 뭐 엄한 사람인지 아닌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만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신문사 지명까지 활용한 거잖아요. 이 H 사장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에 이제 이 C1보의 사회부장하고 법조팀장이 대책회의까지 열었답니다. 이 장자연 사건 대응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B2 K호텔의 사장이면서 이 C1보의 대주주 중에 하나인 B2라는 사람을 이 장자연 사건에서 완전히 빼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H 사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참 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당연히 이 C1보의 B1 사장은 제가 보더라도 사실 딱히 만나거나 한 정황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서도 이제 무혐의로 이제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C1보 장자연 문건과 김씨 수첩에 담긴 그 C1보라는 사장이 봐라, 우리 저기 사장 아니고 H였다. 근데 뭐 감히 우리 사장이 접대 그 문건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제 30억 원대 손해배상을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요, B1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B2는 여러 기사를 확인을 해도 이 양반은 그 저기 장씨하고 만난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만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발 대상이 누가 되느냐라고 봤더니 2009년 4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2000년에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 의원 3명 포함됐다고, 김씨 이제 장씨 사건 이전에 성접대 사건 한 번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홍준표 의원이 민주당 3명 연루됐으니 조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 받아치듯이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이종걸 의원이 C1보 사장이 장자연 씨 리스트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경찰이 늦장 수사하고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이 의혹에 합류했던 사람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언론사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가 같이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C1보 측에서 이 3명을 중앙지검의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009년 4월 13일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시 이제 경찰청장이었던 강일학 청장이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신지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그 C1보의 그 고위 관계자들이 이 장자연 문건에 담겨 있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내용에 불을 붙이죠. 물론 뭐 이 사람은 공직자 신분이고 그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명예훼손은 고발당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공모 중에 뭐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2009년 4월 24일 날 경찰에서 이제 본 사건과 관련돼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C1보의 고위 임원, 그의 아들 막 이런 사람이 담겨 있다라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C1보에서 이제 명예훼손을 고발하기가, 이게 뭐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도 비슷하니 이거를 하기가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을 텐데도, 조금 불편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도, 여튼 뭐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이 관계자들이 전부 고발을 당해요, 그 C1보로부터. 근데 이 금액이, 소송 금액이요, 거의 한 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011년 11월 30일 날 판결들이 나는데 전부 패소 판결이 나요. 정확히 말하면 C1보에서 그때 당시 진행한 굵직한 사건이 2건이었는데, 이제 한 건은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이종걸 의원하고 뭐 이정희 의원 이 사람들 고발한 거 하나, 그리고 당시에 이제 MBC에서도 이 C1보 사장과 관련된 그 고위직 임원과 관련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MBC 관련된 뭐 신경민 앵커부터 보도본부장, 그 방송국 MBC를 상대로 한 고발, 이렇게 2건이 굵직한 게 있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굵직한 거 이 2건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 서울중앙지검 이제 13민사부하고 25민사부에서 각각 사건을 맡았더라고요. 한 곳에서 다 한 게 아니고. 둘 다
패소 판결이 난 거예요. 판사가 다르죠. 근데 둘 다 이거는 뭐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C1보에서는 항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3년 3월 달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재판 판결을 통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자체는 인정을 받아요. 명예훼손을 인정받았으니 어떻겠어요? 아까 손해배상금이 70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말 그대로 이거 가해자 된 사람들 큰일 났죠 지금. 근데 이상하게 C1보 측에서 뭐 진실 규명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거 소취하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민형사상 고소사건은 전부 취하해버립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대승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판결문을 봤을 때는 이게 뭐 꼭 패소했다고 보기만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비원 사장이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용은 허위로 판단돼서 사회적 평가를 침해당한 사실은 있으나 이 피고가 되는 대상들은 공익성이라든지 그렇게 믿을 상당성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갖췄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이렇게 판결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명예훼손은 침해를 당했다고 얘기했으니 어떻게 보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 같지만 실제로 손해배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 이렇게 따지면은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의 기조를 유지한 게 되는 거죠. 고등법원에서도. 근데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이종걸 의원 측에서 비원 사장을 자꾸 소환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 구인장 발부 요청까지 한 상태였고 이 민사부 말고 형사부 재판에서도 판사가 이제 비원 씨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취하 처리 안 하고 어차피 항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종걸 의원이랑 MBC 쪽에서도. 그러면 결국에는 비원 사장이 C1보에 이 사람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건이 만약에 비원 사장이 진짜 아니라면 쓸데없이 주목만 더 받게 되는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 이렇게 용서해줄게 약간 이렇게 대인배로서의 포부 한번 보여주고 빠진 것 같은데 여튼 이게 법정 공방전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 C1보 사장인 비원 씨하고는 이 장씨 사건하고 크게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주 일가의 명예를 지키려고 신문사에서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응한 방식이 이게 엄청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특히 이제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이 언론사라는 데는 중립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 그런 언론사에서 자기네들 기사까지 활용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언론사로서는 창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비원 사장이 관련이 없다를 좀 열심히 또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여튼간에 이 부분은 사실 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어차피 지금 제 개인의 생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또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전 편에서 제가 장씨 죽음이 전부 다 단순히 성접대로 인한 스트레스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만 온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중심에 이 C1보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 콘텐츠 이 장자연 사건 콘텐츠 준비하기 이전에는 전부 이 C1보 때문에 벌어진 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든지 연루된 사람들이 C1보 관계자 말고도 굉장히 한둘이 아닌 점 많죠. 방송국 PD도 있고 다른 데 기업 대표도 있고 금융인도 있다고 하고 하는데 이 중심에는 C1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본 사건을요 저는 C1보 하나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건의 당사자인 장자연 씨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비록 하늘에 계시겠지만은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그냥 그런 시각으로 해석될 것을 바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아무튼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뭔가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역시나 부족한 부분도 있고 새로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참 여러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다음 편이 이제 아마 마지막 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저한테 굉장히 큰 혼란을 줬었던 이 사기꾼 왕모 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재수사 촉구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국정원도 등장하고 S모 연예인, 개그맨 이 사람도 등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연루되었던 정황 그리고 찾아보니까 이 장자연 씨 사건하고 연루된 사람들이요 이들 중에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에 마지막 편은 이런 내용들을 좀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 찍고 있는 저부터도 100% 진실에 다가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냥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시야? 도영 선생이었습니다. 피 한 통에.